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정부 폐쇄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이 정부 폐쇄를 끝내기 위해서 법안 2개를 처리했지만은 예상대로 모두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 지도부가 이런 비상사태를 인식해서 협상을 어제 서둘렀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여전했고 또 민주당 쪽의 반응도 여전했습니다. 결론은 정부 폐쇄 35일째인 오늘 현재로는 아무도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한 플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금요일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두 번째로 페이체크를 못 받는 날이 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무려 식품 공급처에 줄을 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제 제가 한인사회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상이 약 30% 이상 줄었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식당, 세탁소, 뷰티 서플라이 등도 모두 같은 현상이었는데 정부 셧다운 그리고 혹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상원과 화이트하우스와 민주당 측의 스토리가 뭔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35일째인 Government Shutdown,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 멕시코 장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때문에 모두가 막혀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원이 2개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실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추방 유예를 제안했지만 이것도 또 실패를 했고 민주당이 10억 달러를 더 준다, 57억 달러를 더 준다 했지만 이것도 잘 안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겠다 했지만 이것도 무의로 들어갔고 또 Executive Order를 내리겠다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또 State of the Union에서 연설을 한다 못한다 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안과 실랑이가 있었지만은 아직도 정부 폐쇄 사태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치권에 벌어진 일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원이 2개의 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모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57억 달러를 인준해주라. 그러면 다카를 추방유예해주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민주당 법안은 2월 7일까지 임시 예산을 일단 통과하자. 그것이었는데 이 2가지 제안이 예상했던 대로 모두 통과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원 지도부가 어제부터 부랴부랴 나서서 문을 닫고 팔을 걷어붙이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은 상원이 reasonable한 agreement, 적절한 합의를 보면은 나도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적절한 합의라는 것이 뭐냐? 멕시코 장벽 기금에 대한 부분적인 다운페이를 일단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측에서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원이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한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57억 달러를 주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드론도 사고 센서도 사고 부분적으로 벽도 쌓고 해라. 그러나 태평양으로부터 Gulf of Mexico에 이르는 2,000마일의 장벽을 쌓는 것은 반대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도 화이트하우스의 반대에 즉각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저녁 늦게 7시쯤에 낙관적인 톤으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아직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말뿐이었습니다. 말을 바꾸면 아직 진전이 없다. 합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옳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저런 것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결론이 안 나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현직의 책임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정부 폐쇄에 대한 반대가 지금 71%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7%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정치적인 기반층의 지지가 80% 이상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는 공화당 보수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대통령입니다. 질문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구렁텅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래도 멕시코 장벽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판단착오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제 상무장관인 윌버 라스 장관이 막말을 해서 뉴스를 크게 장식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고 경제보좌역인데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무료 식품 제공처에 가서 그러니까 푸드뱅크에 가서 줄을 서느냐 은행에서 론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놓고 낸시가 발끈해서 한 말이 이게 소위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지 우리말로 하면은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하는 헛소리 아니냐 이렇게 일책을 했습니다. Let them eat cake라는 문장 오랫동안 부자들의 보통 사람에 대한 무지와 몰리해와 냉담을 꾸짖는 말로 쓰여진 관용구입니다. 낸시가 여기에 덧붙여서 아버지께 돈 달라고 하지 결국 이런 말이 아니냐 하고 또 일책을 했는데 Call your father for money 이런 말이냐 하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father 운운하는 말은 이미 그녀가 트럼프와 화이트하우스에서 만나서 한번 써먹은 말입니다. 트럼프의 부친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받았던 트럼프의 케이스를 얘기하고 소위 금수저들의 갑질 이것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정부 폐쇄가 있었고 그때마다 한인사회 스몰 비즈니스들도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 폐쇄는 25%만 다쳤는데 그래도 그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주에는 혹한이 더욱 엄청나게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까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부 폐쇄 사태 페이첵을 못 받는 연방 공무원들의 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추위가 심하다는 예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사해설 김조일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1월 25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로저 스톤이 오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체포됐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대배심 공소장에 따르면 로저 스톤은 5건의 허위 진술과 1건의 증인 매수, 1건의 공무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스톤의 혐의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선거 운동과 관련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측은 어제 스톤을 기소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플로리다주 포트 로드데일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정리하기 위해 제시한 2가지 예산안이 어제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공화당이 제출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안 57억 달러와 다카 프로그램 3년 연장안이 담긴 예산안은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를 얻어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민주당이 제출한 예산안도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35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산안 부결로 약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이번 달에만 2번째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 예산안 모두 부결되자 양당 상원 원내대표는 3주짜리 소정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당국이 임금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부분 봉급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SA 관계자는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기금을 함께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SA는 지금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직원들에게 재정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40시간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산불 발화 책임 문제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회사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이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반나절 사이에 75%나 급등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2017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발화해 막대한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인 텁스 파이어가 주거용 건물의 개인 소유 전기장치 결합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북캘리포니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회사가 텁스 파이어 발화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에 체류 중인 중미 출신 이민자 캐러밴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의 망명심사를 받는 동안 캐러밴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대기해야 한다는 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새로운 국경 정책이 오늘부터 멕시코 티후아나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를 잇는 샌 이시드로에서 시작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종말 시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운명의 날 시계 분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말 2분 전인 오후 11시 58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매년 1월 운명의 날 시계 분침 이동 상황을 발표하는 미국 핵과학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과학자회는 그동안 운명의 날 시기에 변화가 없었던 건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국면 속에 핵 위협은 줄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이란 핵협정 파기 등으로 지정학적 불안 요소 또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위험한 혹한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욱 맹렬한 혹한이 예상됩니다. 오늘 최저기온 -7도에서 주말 동안 최저기온이 1도에서 2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최저기온이 -14도에서 -9도까지 10년에 한두 번 있을 혹한이 뒤따라옵니다. 내주 월요일에는 눈도 예상됩니다. 주 검찰이 제이슨 벤 다이크 전 경찰에 대한 형량 선고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치 후에 주 검찰이 주 대법원에게 형량 재선고를 청원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벤 다이크는 6년 9개월 징역의 경미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 구스코트가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한 3명이 거리에서 이 고가의 코트를 강탈당했습니다. 이 코트는 시가 $1,000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정오까지 윈칠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도로 흐려지면서 저녁 한때 눈이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5도, 밤 최저 -7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추운 날씨 이어지겠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12도, 밤 최저 1도. 주일 대체로 맑고 흐리고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10도, 밤 최저 5도.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고 적설량은 3에서 5인치입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0도입니다.